안녕하십니까. 제10장 맥머리 교과서 1번 화학 제10장 기체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제2강입니다. 두 번째는 그 분자 운동론 Kinetic Molecular Theory. 그래서 분자 운동론, 기체 분자 운동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성질, 그거로부터 유도되는 성질, 그래서 디퓨전과 이퓨전. 디퓨전은 확산이고요. 이퓨전은 분출이라고 또는 유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아닌데 기후라든지 또는 뭐 환경오염, 대기오염 뭐 이런 문제를 잠깐 살펴보고 또 사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초적인 화학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를 갖도록 그저 소개하는 정도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분자 운동론은 제가 그래도 한글로 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성분자의 운동을 이제 분석해서 그래서 기체 상태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성질, 압력, 그렇죠? 보통 압력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뭐 부피 이런 물리적인 성질을 고찰하는 그런 이론적인 접근 방법을 기체분자 운동론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그 기체 법칙을 잘 만족시키는 기체, 이상기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분자적인 입장에서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순수한 기체는 대단히 많은 수의 분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 채우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기체 분자와 기체 분자 사이 거리는 그 크기보다 굉장히 크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체 분자가 무작위하게 운동을 하는데 그다음 그 속도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고 정지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빠른 것도 있고 어떤 분포를 이룬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충돌하지 않을 때는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데 충돌할 때만 완전 탄성 충돌한다. 사실은 이게 점질량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 부피가 없고 서로 힘을 상호작용을 작용하지 않지만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이다. 뭐 이것이 이상기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상기체 운동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뭐 기체 법칙을 쭉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냥 한번 보자면 이 부피를 줄여요. 그러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그럼 충돌이 많아지겠죠. 그럼 압력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부피를 줄이면 압력이 커진다. 즉 부피와 압력은 일정하다.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온도를 올리면 그럼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그래서 압력이 커지는데 압력이 일정하게 되면 부피가 커지겠죠. 그래서 부피가 온도에 비례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단위 부피당 있는 물질의 양, 분자 수를 많이 주게 되면 거기서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자를 섞더라도 분자 숫자가 똑같이 유지가 되면 성질은 동일하다. 이런 달턴의 분화 법칙까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법칙들, 보일의 법칙, 샤르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또 달턴의 법칙 이런 것들이 전부 기체 분자 운동론과 잘 조화가 되면서 서로 설명해주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나왔던 중요한 정리가 하나 있어요. 보통 이제 그렇게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퀴파티션 시어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퀴파티션 시어럼 이거 약간 조금 두껍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퀴파티션 시어럼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기체 분자를 그냥 하나의 점 질량체로 생각을 했잖아요. 이게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면서 어디 부딪힙니다. 그렇죠? 자, 그때 이 운동을 한다 할 때 속도 성분이 운동량이 mv죠. 그럼 속도 성분이 몇 개 있어요? vx, vy, vg가 있죠. 그럼 운동량은 질량이 똑같으니까 mvx, mvy, mvj 이렇게 세 개의 성분이 있어요. 그러면 좌표가 세 개이기 때문에 세 개의 성분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 하나당 2분의 1 RT씩의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하게 되면 2분의 1 RT가 2분의 1 V제곱이니까 그게 사실은 이퀴파티션 시어럼이 그거였어요. 이렇게 V제곱으로 나타내주는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 하나당 2분의 1 RT의 에너지를 갖는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RT가 Vx, Vy, Vj니까 2분의 3 RT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몰라 퀀티티를 다루기 때문에 분자량을 썼고요. R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분자 하나를 다룰 때는 m을 쓰고 아보가드로 숫자로 분자량을 나누면 기체 하나의 질량 나오죠. 마찬가지로 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 숫자로 나누면 볼츠만 상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R은 아보가드로 수 곱하기 KB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EK 여기다 쓰죠. 예.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퀴파티션 세럼이라고 하는데 운동 에너지가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RT에 해당이 된다. 이건 이제 유도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V는 어떻게 되겠어요? V는 둘 없어지고 3RT를 M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씌워준 거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V는 뭐에 비례한다? 루트 T에 비례한다. 그래서 기체 분자의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온도의 척도다.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피를 속도를 구해보면 속도가 뭐에 반비례하냐면 질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죠. 온도의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25도라고 하더라도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수소가 질량 제일 작을 테니까 1960 m/s. 자, 음속이 340이에요. 이게 사운드 웨이브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 크네요. 보통 그 분자들의 공기분자는 주로 O2, N2 이거니까 다 500m/s 정도 됩니다. 그렇게 돼요. CO2가 좀 질량이 크니까 느리겠고 H2 빠르죠. 왜냐하면 질량이 작고 헬륨이나 이거는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기체 분자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겠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은 각자 분자 한 개가 움직일 때 그런 거고 실제로 확산할 때는 기체 분자들끼리 충돌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빨리 확산은 못합니다. 이제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음속보다 빠르고 기체 분자가 이제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대충 이 물리량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체가 어떤 속도 분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나타내는 게 맥스웰 볼츠만 벨로시티 또는 스피드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자 속도 분포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속도가 V하고 V 플러스 dV, 그러니까 그 V가 여기면 이걸 dV라고 할 때 요 사이에 얼마나 분율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분율은 전체 분자수분의 거기에 해당하는 분자수로 나타내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화학 수학에서도 하고 또 물리화학 기초에서도 하고 하는데 학생들이 그냥 좀 잘 그 유도 과정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최소한도 이 분자 이 식이라도 좀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4파이 하고 가로 열고 2파이 MKT, 다시 얘기해요. 4파이, 그리고 2파이 KT 분의, 이거 볼츠만 상수입니다. 분의 M 2분의 3승 하고 V 스퀘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배의 KBT 분자 저거할 땐, 그 다음에 MV죠. 왜냐하면 이게 2분의 M,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의 에너지를 KT로 나눈 것에 마이너스 한 것이 우리가 볼츠만 팩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볼츠만 팩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런 분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얘기를 했고,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제 온도가 0도 때, 1000도 때, 2000도 때 되면 분포가 온도가 낮으면 속도가 느린 분자가 많아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속도가 빠른 분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온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속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온도가 높을수록 많아지죠. 빠른 분자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익스포넨셜 가우시안 비슷한 그런 커브가 속도 분포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제일 높은 점, 거기가 최대 확률 속도죠. 또 most probable MP라고 하는데 most probable spee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요것이 평균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하고 다 같은 그 점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는 전체를 제곱해서 평균 낸 그 속도가 우리가 아까 구한 바로 그겁니다. 루트 RMS, 루트 민 스퀘어, RMS 스피드, 제곱 평균, 제곱근 속도, 평균 속도. 이렇게 평균 속도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제일 큰 것이
RMS가 제일 크고요. 에버리지가 다음이고 그 최대 MP most probably 제일 낮습니다. 자,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 n분의 2RT, n분의 3RT고 그 중간에 파이 n분의 8RT, 파이 n분의 8RT 비슷해요. 파이 n분의 8RT 전부 다 2분의 1승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우리가 앞으로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을 잘 전개해 나가기가 쉽습니다. 자, 두 가지를 이제 조금 이제 수준이 좀 있는 얘기인데,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콜리전 프리퀀시, 충돌 잦음도, 1초당 몇 번 충돌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벽에 부딪히는 분율 뭐 이런 걸 할 텐데, 그래서 Z1은 혼자서 이제 초당 충돌 수예요. 그런데 이 분자가 지금 직경이 D라고 해요. 구형인 기체 분자로 생각합니다. 이거죠. 이게 직경이 D예요. 그런데 이건 어떤 성질이냐면은 자기의 직경을 반경으로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직경을 반경으로 하는, 그쵸, 여기 다 이만큼이 그 원이 지나가는 실린더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자든지 같은 분자가 있을 때 그 중심이 이 원통 안에 들어오면 이 분자하고 충돌합니다. 그쵸? 왜 그러냐면 그 실제로 어느 거든지 들어오면 이게 지나갈 때 그 반경과 반경, 중점과 중점이 D보다 작죠. 여기 밖에 있으면 얘는 D보다 크죠. 이게 D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직경이 D인 구형 분자가 치고 지나갈 때 반경이 D인 원 기둥, 실린더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분자와 충돌한다. 이거예요. 그럼 충돌하는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1초 동안 얼마 가겠어요? 1초 동안 평균 속도 가겠죠. 그렇죠? 평균 속도만큼 1초 동안 가겠고, 그 다음에 단면적 곱해주면 그것이 부피가 나오죠. 그럼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해주면 분자 수가 나오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충돌 원통이라고 했을 때 단면적이 이게 직경이 D니까 파이 D 제곱이 되고 길이는 V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 D 제곱이 단면적이고 V바 길이를 곱했을 때 이게 부피가 되는데, 이 부피에다가 뭘 곱하냐면은 전체 부피에 전체 있는 수, 이게 밀도예요. 그래서 밀도를 부피에다 곱해주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충돌 실린더 부피고요. 이 부피는 전체 부피입니다. 이제 같았었어요. 그래서 실린더 부피 곱하기 밀도 한 겁니다. 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근데 사실 이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죠. 얘들도 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를 곱해줍니다. 그래야지 나가갈 때 제도오니까 그런 이제 루트 2의 상대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루트 2를 이제 여기다 곱했습니다. 상대 속도를 해주기 위해서 곱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한 개가 부딪히는 거 여기를 위해서 속도 구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V바가 아까 어떻게 됐냐면 파이 n분의 8RT 2분의 1승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V바를 대신 집어넣게 되면 D제곱 놔두고 파이는 아마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R 있었고 네, 그랬어요. 왜 T가 밑으로 왔는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파이가 안으로 들어갔고 D가 있었고 V분의 N 요거는 위로 갔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잘 못합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Z1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Z1을 구했고, 이게 4가 되는 거는 여기 루트가 2가 있었고, 안에 8이 있었으니까 8 루트 곱하기, 그러니까 루트 16이 되죠. 그러니까 4가 나온 거 맞고, 이건 그대로 뒀고, 파이는 안에 들어갔고, 이거 됐고, T는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Z1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1초당 이만큼 번수를 충돌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mean preface입니다. 이거는 충돌 한번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꺾인 데마다 충돌했을 테니까 여기서 한번 충돌했죠. 다음에 또 충돌했죠. 다음에 충돌했죠. 다음에 또 충돌했죠. 그러니까 이 길이 이 평균을 구하자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mean prefa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람다라고 했을 때 충돌과 충돌 사이의 평균 이동 거리, 충돌 시간이 아까 충돌 잦음도가 충돌 프리퀀시가 Z1이었어요. 그의 역수를 취해주면 충돌하는 시간이 나오죠.
1초 동안에 몇 번 충돌하느냐니까 충돌 횟수로 나누면 1초를 나누면 충돌 역수를 잡아주면 한 번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한 번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 해주면 가는 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대로 이제 계산을 하면 V바 역시 파이 n분의 8RT 2분의 1승 집어넣고 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 여기 V바가 똑같이 있으니까 그냥 없어지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람다가 나왔는데 이 람다가요 사실은 이 평균 제곱 변이를 mean square displacement를 계산을 해요. 이거는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으로 각각 얼마씩 평균적으로 움직이느냐 해서 그 실제적인 displacement 변위를 계산을 하게 되면 그 변위화가 시간, 그 주어진 시간, 그리고 diffusion constant 확산 계수 6배. 이게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일 거예요. 디퓨전에 관해서. 이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로부터 D를 계산해내는데 그것이 16분의 3파이 람다 곱하기 V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V바는 파이 n분의 여기 8RT였는데 8이 앞으로 나갔을 거고요. 16분의 3이 있었으니까 16분의 3이 있었으니까 하여간 이 조금 이제 숫자를 여기 있는 숫자 다 갖다 계산을 해가지고 람다에만 루트 2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가 같이 저거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컨스탄트를 이거 측정하기 어려운 측정을 할 적에 그 보통 질량과 그 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게 25도 1기압에서 O2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럼 O2는 그리고 대충 이제 O2의 반경, 직경 이렇게 약 한 3엉스트럼, 한 300 피코메타 정도 된다고, 292 피코메타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G1의 식, 람다의 식 넣고서 이거 계산해 보면 평균 민 프리패스가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예요. 자기 크기만큼보다 한 10분의 1 정도 가는 거죠. 그죠? 한 10% 안 되게끔. 자기 크기보다 조금밖에 못 가요. 한 번 충돌할 때마다. 그리고 그 충돌 횟수는 10의 9승번 충돌을 해요. 10의 9승번 충돌하는 동안 요만큼씩 가죠. 그럼 실제로 우리 확산계수 계산해보면 10의 마이너스 5승미터 per sec 움직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1초에 아까 O2가 한 500m 가는 거였는데 속도는 1초에 500m 이동할 수 있는 속도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밀도가 있으니까 아무리 기차라도 O2 분자 많이 있으니까 충돌이 하다 보면 이만큼 10의 9승번만큼 충돌을 하니까 실제로 이동하는 거리는 10의 마이너스 5승미터 정도밖에 이동을 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것이 먼저 이제 디퓨전하고 이퓨전인데 디퓨전은 확산이고 이퓨전은 분출입니다. 분출입니다. 그래서 그 분출을 하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분출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월 컬리전 레이트를 먼저 벽에 얼마나 자주 충돌하느냐 아까 비슷한 얘기예요. 하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단위 면적이 A인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를 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출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자기 분자들끼리 충돌하지 않고 자기도 분자들끼리 충돌하지 않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이 얼마나 작으냐면 그 민 프리패스보다 작게 구멍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한꺼번에 2개씩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씩 분자적으로 튀어나오게끔 작은 구멍을 통해서 기체 분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직경이 평균 자유항로보다 작은 구멍을 통해서 기체 분자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분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A에 충돌하는 횟수는 아까 보면은 아까
일단 속도가 빠르면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밀도가 커도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면적에 곱해주면 그 면적이 A인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 ZW가 되겠죠. 자, 그리까지가 나왔고, 그런데 이제 이 비례 관계식인데 이제 이게 4분의 1이라는 팩터가 나중에 우리가 도입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계산해서 4분의 1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팩터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V바를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해줬고, 자, 그렇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 n분의 8rt는 V바에 대한 얘기고, 그냥 했어요. 자, 그래서 속도를 보면 A 분출 속도, B 분출 속도, 그러니까 이 안에 A라고 하는 게 O2가 있었고, H2하고 섞여 있었어요.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이 놔두면 누가 먼저 나올까 하는 문제예요. 누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누가 남겠냐 하는 문제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출 속도를 보면은 이게 벽면을 치는 속도니까 요거 똑같은 면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위에 아래 해주면 A의 분출 속도는 다 똑같은데 이거에 있는 물론 그 밀도는 다르겠죠. 근데 이것이 같다고 동일하게 나왔다고 하면 뭐 그렇게 가정을 해도 되고요. 어쨌든 이거 4분의 1, 4분의 1, VV 파이 8RT, 8RT, 파이 AA 다 지워져요. 그럼 남는 거는 NA, NB 원래 있었던 그 분자수, 그리고 여기서 MA분의 1, MB분의 1이니까 뒤집어서 MB 위로 MA 밑으로 제곱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같다면은 분출 속도는 뭐야? 사실은 분출 속도는 뭐에 비례해요? 질량의 제곱근의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겠죠. 예. A의 분출 속도는 루트 MA분의 1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레함의 법칙입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 분자의 분출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낸 것이 뭐냐면요. 이것을 우리가 농축인자라고 해요. 그래서 분자량 B의 역수의 2분의 1이 그 분자가 농축되는,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 계속 이런 것을 여러 번 구멍을 통해서 또 여러 번 구멍을 통해서 또 여러 번 구멍을 통해서 자꾸 분출을 시키면 한 번 통과시킬 때마다 그 이만큼씩 농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enrichment factor, 농축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응용성이 좀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고, 다음 확산 문제입니다. 확산은 이 농도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분자들이 이동하는 현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두 개의 컴파트먼트가 있었어요. 이쪽에 까만 기체, 이쪽에 파란 블루 기체가 있는데, 이걸 치워주면 이쪽은 블루 기체의 농도가 높고 이쪽은 까만 기체의 농도가 높죠. 그래서 농도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균일하게 섞이면 농도가 까만 거나 파란 거나 같아지겠죠. 이렇게 서로 이쪽으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섞이는 것을 우리가 확산 이렇게 얘기하죠. 분출은 어떤 특정한 구멍을 통해서만 서로 나가는 그런 거예요. 이것은 뭐에 비례하면 아까 분출하고 사실 그 메커니즘이 좀 다릅니다. 뭐에 비례하면은 운동량 속이라고 해요. 속. 이걸 플럭스인데 모멘텀 플럭스가 같아요. 이것은 확산 속도 곱하기 분자 운동량으로 정의되는 겁니다. 그래서 JA, JB가 같은데 A 확산 속도 곱하기 모멘텀이니까 MA 곱하기 VA, B 확산 속도 곱하기 MA 곱하기 MB 곱하기 VA이죠. 그래서 확산 속도의 B는 자 이것을 이걸로 나누면 이것을 이걸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확산 속도의 B는 이렇게 되겠고, 자 그래서 이게 속도의 B가 제곱근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B의 속도는 MB의 분의 1의 루트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이거 곱하면 위가 MB의 2분의 1승이 남고 밑에가 MA의 2분의 1승이 남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확산 속도도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합니다. 예. 근데 메커니즘은 달라요. 지금 나오는 방법은 그럴 건 여러분이 좀 이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응용을 조금 한두 개 해보고 오염에 관한 이야기 좀 하고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엔리치먼트 얘기를 먼저 합니다. 이게 우라늄이요, 그렇죠. 235 갖고 238이 있어요, 질량수가. 그래서 우리가 연료봉에 쓰는 거는 235입니다. 근데 자연계에 235가 많았으면 좋은데 238이 대부분이고 235가 우라늄
F35가 0.7% 정도 있어요. 0.7%. 여기 있습니다. 0.7%가 보통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자로에서 쓰려면 3% 정도 농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3%는 농축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데, 그래서 농축인자를 일단 구하는데 UF6를 구하라고 하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것을 우라늄 광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산화를 먼저 시킬 거예요. 그래서 O2인가 이렇게 만들고 UO3 이렇게 만들고 그거를 다시 불소로 치환을 해서 유레니엄 플로라이드 플로르화 우라늄을 만듭니다. 그래서 235 UF6도 만들어지고 238 UF6도 만들어요. 자,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기체가 돼요. 이게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체가 확산을 시켜요. 분출을 시키든지, 분출을 시키죠. 분출을 시키는데 이게 분자량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235짜리는 235하고 238하고 약 3 차이가 딱 납니다. 이렇게 349, 352. 얘가 약간 무겁죠, 이쪽이. 그래서 그 차이가 딱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 가지고 많은 팩터는 아니지만 분출을 시켜요. 그럼 아까 농축인자 계산하니까 238, 235니까 352.05, 349.04 제곱근했자 1.0043이 농축인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분출시키면은 우라늄 235가 1.0043, 약 0.43% 더 많아져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하면 235가 0.7%에서 3%까지 농축이 됩니다. 그러면 몇 번 그렇게 확산 과정, 이게 사실은 확산이 아니고 분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뭘 쓰냐면 포러스 베리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확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분출되는 그 구멍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5가 빨간 거, 238이 그 초록색인데 이쪽에 사실 빨간 게 이렇게 많지 않죠. 근데 이쪽이 빨간 게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농축 한 번 하면 제 1번에 이거의 비를 구하면 이거 원래 있었던 거 곱하기 1.0043번 만큼 이것이 농축이 되죠. n번 하면 이거의 n승만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0.7%가 있었으니까 238은 99.30%가 있었겠네요. 곱하기 이거에 n승 해줬습니다. 그것이 어디가 되도록? 3%가 되도록. 그러니까 밑에가 97%가 되는 거죠. 여기서 n을 구해주면 347번입니다. 347번 이 프로세스를 하면 3% 우레늄이 얻어지고, 아니죠. 3% 우레늄 235가 얻어지고 그것으로서 연료봉을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장치 산업이에요. 사실 요새 이거 말고도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 퓨전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이게 한 스텝이 아니라 여기 여러 번 갈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스테이지별로 사람 크기가 요만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거를 스테이지를 자꾸 하면 2400번 스테이지를 통과하면 235를 99.5%까지 농축시킬 수도 있다 합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아까 해봤더니 이게 맞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장치 산업이라 이런 장치를 통해서 우라늄 농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리얼 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PV 이퀄 NRT는 지금 뭡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봐요. 이거 압축인자, the compressibility factor라고 하는데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일까요? 1이죠, 그냥. 왜? PV 이퀄 NRT니까 NRT를 저쪽으로 나눠주면 1이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1이면은 보통 compressibility factor를 압력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면은 1입니다. 이게 아이디얼 가스는 압력에 따라서 변함이 없어요. 그냥 1이에요. 그런데 실제 기체는 이게 1이 아니에요. 그래서 N2, CH4, H2는 쭉 올라가죠. 빨간 거. CH4는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N2는 쭉 가다가 올라가죠. 자, 이런 식으로 변해요. 그래서 실제 기체는 실제로 서로 인력이 작용하기도 하고 또 청력이 작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까 25도 때 그냥 쭉 올라간 거니까 이건 N2를 갖고 한 거네요. 제가 뭘 갖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났었는데, 25도 아까 이 그림 그대로 보면 이게 25도에서 이 그림이니까 이거 N2 그림이었는데, N2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N2인데 압력이 아이디얼 가스는 직선이지만 온도가 높을 때는 그 아이디얼 가스에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온도가 아주 낮아지니까 마이너스로도 내려갔다가 오네요. 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요즘에서는 정확하게 맞추겠네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일 템퍼러처라고 얘기하는 됩니다. 물리학에서 배우는 거죠.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실제 기체는 온도 압력에 따라서 거동이 다릅니다. 그런데 언제 여기 그 실제 기체가 아이디얼 가스 1에 가까이 하나요? 보니까 압력이 낮게 되면은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거동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얼 가스 실제 기체가 이제 이상 기체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 압력이 낮을 때는 자체 부피가 전체 부피에 대해서 이 부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전체 부피에 대해서 자기들의 부피가 상당히 부분 차지하겠죠. 그래서 이 이상기체는 점질량체로서 작용하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점질량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체는 자체 부피가 있다. 이게 이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하고 다른 점입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래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움직이려면 압력이 낮을수록, 그리고密도가 낮춰서 분자간 거리가 멀수록 서로 상호작용이 작게 되고, 또 온도가 높아서 하여간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 분자간 상호작용이 작고, 또 전체 부피에 대해서 자기 부피를 무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압력이 낮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간 상호작용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헬륨 같은 것이 이산화탄소 같은 것보다 분자간 상호작용이 작으니까 이럴 때 이상기체에 가까운 성질을 보이는데, 아까 같이 이렇게 자체 부피가 있다는 게 실제 기체가 실제 기체여야 하는 이유고, 또 하나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파란색 기체가 벽에 충돌해서 압력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옆에 분자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당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압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는 자체 부피가 있어서 실제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전체 부피를 줬을 때 자체 부피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몰수에 비례하는 비례상수가 B예요. NB만큼 빼준 게 실제 가용 부피가 될 것이고, 또 압력에 관해서도 얼마만큼, 이게 이제 투바디 프로블럼이니까 V 제곱분의 N제곱에 비례하는 비례상수 A입니다. 만큼 압력이 작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P가 이제 사실 어떻게 되냐면 P는 V분의 nRT였어요. 원래가 PV가 V로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NB를 했죠. 이게 일단 부피만 보정한 거죠. 거기서 마이너스 V제곱분의 N제곱에 비례한 것만큼 빼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얻었는데 이거의 이름이 있어요. 이거 이름이 뭐냐면 반데르발스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반데르발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용 부피에 대한 자체 부피에 대한 보정, 그리고 감소한 압력에 대한 분자간 상호작용에 대한 보정해서 상태 방정식을 PV equal nRT보다 실제 기체에 적용하기 좋은 상태 방정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 가스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반데발스 아까 이쪽으로 옮기고 이거 곱하기해서 PV nRT처럼 만든 건데, 이게 반데발스 상태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1873년에 했나요? 그래서 각 분자들마다 이 A값, B값을 우리가 B값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거는 자체 부피가 작으니까 얼마 안 돼요. 0.02. 그렇지만 CO2 같으면 0.04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자체 부피를 보정을 하고요. 또 H2는 별로 이렇게 상호작용이 작아요. 근데 CO2는 상호작용이 상당히 크죠. A값이 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기체의 자체 부피와 상호작용을 보정해서 상태 방정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프레셔와 볼륨, 템퍼러처, 상태도를 그려보면 보통 압력이 온도가 높을 때, 그때는 뭐예요? PV 보일러 법칙처럼 움직이죠. 근데 온도가 낮아질수록 이제 3차 곡선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것이 반데발스 상태 방정식이 거동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이 되는데, 아트모스피어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공기의 오염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교양적인 얘기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좀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보통 트로포스피어 열권, 스트라토스피어 성층권, 메소스피어 중간권, 테르모스피어 열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12km, 50km, 85km 그리고 그 이상은 100km 정도, 120km 정도 그렇게 보죠. 그래서 보통 대륙권에서는 12km까지인데 항공기가 보통 10,000m, 10km에서 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인데 온도가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만 마이너스 50도, 60도 이렇게 내려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최소점이 되고 성층권이 되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중간권이면 계속 내려갔다가 그쵸? 그래서 한 100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좀 올라가서 아마 여기서 이제 공기가 없어지는. 왜냐하면은 보통 보면은 올라갈수록 공기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압력으로 나타내지는데 뭐 지상에서 우리가 760mm의 지지였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 지표면에서. 그래서 점점 올라갈수록 10km만 돼도 한 4분의 1 기압으로 팍 줄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압력은 계속 적어집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대기가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이런 식으로 포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실 우리가 지금 오염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이제 이 슬라이드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일단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차 오염 물질이 있고 2차 오염 물질이 있다. 1차 오염 물질은 직접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라든지 산업 폐기물. 그래서 이런 것이 배출되는 거, 이것을 1차 오염물질이라고 그러고, 세컨더리 폴루턴트는 이것들 사이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생성되는 물질 세컨더리 폴루턴트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규제 기준도 있고 어떤 것이 표준이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이런 걸 정해놔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뭐 납은 요새 그 테트라에틸 납을 이제 휘발유 첨가제로 이제 안 쓰고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뭐 그 교과서 보니까 아직도 이런 걸 쓰고 있는 나라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건 찾으라고, 우리나라는 또 옛날부터 피해가 많은데 카본 모노옥사이드,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이게 이제 일산화탄소를 사람이 흡수하게 되면은 헤모글로빈의 산소하고 크기가 또 거의 같기 때문에 붙어버려요. 근데 이건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산소결핍이 오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이제 그런 구토 뭐 이런 거.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시간에 35ppm을 노출이 되면 안 되고요. 이거 극한치예요. 8시간 내내 9ppm에, ppm은 100만 분율이죠. 모리스 대학생들이니까 이제 그런 건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쓰는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단위를 쓰네요. 자, 그리고 나이트릭 옥사이드 NO2, 다음에 여기 SO2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NOx라고 그러고요. 이것은 SOx, 왜냐면 SO2도 있고 SO3도 있고 그래요. NO2도 NO2, NO2O4, 뭐 N2O 뭐 이런 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미지수라고 생각해서 NOx, SOx인데 낙스, 삭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스모그를 만들든지 또 2차 세컨더리 반응에서 산성비로 나타난다든지 하죠. 그리고 요새 또 오존 얘기 나오는데 성층권에 있는 오존은 자외선 흡수해서 지구를 보호합니다. 근데 지상에 있는 오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피해가 있죠. 그래서 75 ppb 이거 스탠다드로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강의 중에서 약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미세먼지 얘기를 하도 많이 했어요. 요새 보니까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뭐 일상적이니 저는 뭐 전혀 못 쓰고 있습니다만, 그제 이게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particulate matter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경이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10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 그거 2.5에서 10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를 보통 미세먼지라고, 여기서 PM 따갖고 PM10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에 1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게 표준이고요. 그보다 작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주 더 적은 건데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 이것이 PM 2.5 이렇게 얘기합니다. Particulate matter PM 2.5인데 이게 연간
제 세제곱미터당 12 마이크로그램 이내, 그리고 하루 35 마이크로그램 이내 이렇게 해야 되고, 아마 이거에 접근하면 경보곤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장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